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사조 리뷰입니다. 책에서 얻은 지혜와 지식, 통찰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리뷰 채널 불사조 리뷰이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1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양문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었고 저자는 에크하르트 톨레입니다. 세계 3대의 영적 지도자로 꼽히기도 하였던 이분은 29살 어느 날 여기 저자에 대한 소개글을 한번 짧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29살의 어느 날 캄캄한 절망의 나락에서 깨달음의 밝은 순간으로 갑작스럽게 솟아올랐던 아름다운 경험을 묘사한다. 그 경험은 그의 과거를 용해시키고 인생 행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불교 철학과 여러 명상법 등을 배우고 익히며 열정적인 내면 여행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변화를 이해하고 종합하는 데 깊이 몰두해왔다. 네, 이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29살의 어느 날 너무나 암울하고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목격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라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나는 또한 누구이지? 내 안에 내가 두 가지의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인가?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에크하르트 톨레는 자신의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거기서 굉장한 깨달음과 얻는 통찰을 우리에게 굉장히 알기 쉽고 단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주면서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를 무려 10년 넘게 기록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럼 이 책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며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질은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갖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아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머릿속 헤아림을 쫓아가다 보면 문제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각조각 부서진 우리들 마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진정한 자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화된 세상 속에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구속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해방입니까?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면 보이지 않는 장막이 생겨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이나 이미지를 곡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망각으로 인해 이런 하나됨의 상태를 자명한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몸 안의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한 것, 그 자체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몸 전체의 질서와 상관없이 계속된다면 세포들이 급격히 증가해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부림을 당해야 할 도구가 주인의 자리를 점령하고만 꼴입니다. 네, 이 생각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죠.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희가 하루에 하는 생각이 거의 한 3만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약 95%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거나 이미 일어났던 과거에 대한 일이라거나 아니면 벌어지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불안이나 걱정, 초조, 아니면 기대감이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실상 쓸모 있는 생각은 5% 정도가 될까 말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루에도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죠. 커피를 사러 커피집을 갔을 때, 또 커피를 주문할 때 어떤 걸 마실지, 아니면 상사에게 어떤 것을 부탁받았을 때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라거나, 점심을 먹고 나른한 시간에 잠깐 졸음이 오면서 드는 생각들,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막상 하루만 지나도 내가 어제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더라? 내가 어제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지라고 되물어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남아있는 생각, 기억이 나는 생각은 거의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양가가 있는 생각은 얼마 되지 않고 또 그마저도 기억에 남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있지도 않을 생각들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그런 곳에 쓰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여기에서 보면은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생각 혹은 감정이라는 것들에 가려서 나의 본질을 잊고 우리가 사실은 깊은 뿌리에서는 모두가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각자를 모두 다 분리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 모든 위대한 발명이나 업적들은 다 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행동하는 것,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가 다 생각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 생각이라는 것을 일종의 질병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을 이 저자가 여기 밑에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그 다음 내용이 시작이 되네요. 전적으로 수긍이 가지는 않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항상 그렇게 마음을 사용해 왔습니다. 답변입니다. 십잔말 풀이를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당신이 마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들이 뼈다귀를 물어뜯기 좋아하는 것처럼 마음은 늘 문제점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십잔말 풀이나 원자폭탄 만들기에 매달리게 된 이유입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은 사실 거기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없습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원할 때면 언제나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꺼버리는 단추를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 말인가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추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마음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를 알면 당신을 점령하고 있는 실체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제야 생각 너머에는 광대한 알의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알의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우치게 되겠죠.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같이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그럼으로써 망각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상 이 생각이나 마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장입니다.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놓으라. 생각하는 자를 지켜본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면 의사는 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거리를 걷다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미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입 밖으로 큰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지요. 그 목소리는 뭔가 자기 의견을 내놓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때그때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깝거나 먼 과거를 재현할 수도 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습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근심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 목소리는 시각 이미지나 영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는 가까운 장래에 관한 상황일 때조차 과거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조건화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당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집단적인 문화의 소산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겪은 과거 역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보고 판단하면서 완전히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 자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대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처벌하여 활력을 앗아가는 고문도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질병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첫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고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혼자 묻고 대답하고 박수치고 장단을 맞추고 막 혼자 웃고 낄낄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미쳤구나, 저 사람은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정말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 미친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사고의 흐름이 우리 머릿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회적 통념으로 알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머릿속에서는 반응을 할지라도 이것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꺼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길거리에서 혼잣말하는 미친 사람과 똑같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답과 의문, 웃긴 거, 슬픈 거,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집착, 미련 것 같은 것들이 뒤섞여서 매일매일 수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나타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우리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에 너무 몰입하여서 그것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이러한 생각이 사고의 흐름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라는 그런 조언을 이번 챕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냥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채 목격자로서 그냥 머물러라. 그 소리들에 내 모든 것들이 끌려간다거나 거기에 몰두를 한다거나 거기에 내 과도한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그러한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저항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내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 뿐, 여기에 남아서 지켜보라는 그런 조언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네요. 자, 이번 장은 깨달음이란 생각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요? 마음은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서 80~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보면 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겁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이란 사실
중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중독이란 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즐거움을, 고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에 중독될 수밖에 없나요?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내용물과 활동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면 자신의 존재 또한 끝장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조건에 기초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용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말을 사용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함으로써 창조된 거짓된 자아를 뜻합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길 뿐입니다. 이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에고로 존재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살아있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가 없으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또한 스스로를 미래에 투사함으로써 계속적인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방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에고는 말합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행복할 텐데, 저런 일이 생기면 난 평화로워질 텐데. 에고가 현재에 관여하고 있는 듯이 보일 때조차도 에고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가 아닙니다. 에고는 과거의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현재를 하나의 수단으로 축소하기 일쑤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잘 관찰해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석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름없을 겁니다. 마음이 지배하는 단계는 의식의 진화에 있어서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괴물로 자라나 우리 자신을 파괴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과 의식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의식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의식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을 딛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낮은 차원으로 동물이나 식물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생각하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중얼거림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평화롭게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릴 수 있게 되고 무언가 창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 시계추처럼 생각과 생각 없음 사이를, 유심과 무심 사이를 몇 분 간격으로 오갈 수 있을 겁니다. 무심이란 생각에 헤아림이 없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만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당신의 생명과 육체라는 기적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마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성이 작동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름이 0.2mm도 안 되는 인간 세포의 DNA가 어떻게 600쪽 분량의 책 100권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지령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작용하는 지성이 얼마나 광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알미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러한 지성과 다시 연결된다면 경이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엇인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의 90%는 쓸모가 없는 생각들이고, 또 우리가 하는 생각의 거의 대부분은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드는 마음, 감정들, 내가 화나거나 분노를 하게 되거나 시기 질투를 느낀다고 해서 그 화나는 감정 자체가 나의 모습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뭐 질투하는 면도 있겠지만 그것도 내가 가진 다양한 방면 중에 하나의 부분에서 표현되는 방식일 뿐,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감정들도 결국 우리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그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고,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이란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고, 이 에고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면 우리가 과거부터 겪었던 경험들, 트라우마, 선입견, 내가 그 당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좋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을, 그동안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을 토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어떠한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각각의 분류로 내가 이미 판단해서 분류를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에고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조건 내 과거가 전부 다 100% 옳고 그 데이터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미 10살 때부터 15살 때부터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이건 좋아, 저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좋아, 저거는 착하다 등등 다양한 어떤 판단하는 것들을 겪다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가지는 모든 생각들마저도 이 에고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일어나는 일이 과거와 비슷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서 만들어진 에고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에고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도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 오만 가지 다양한 작용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부분의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멈추면 분별력을 잃는다고 이제 질문을 다시 했더니만, 우리가 생각을 멈추었을 때 우리는 좀 더 큰, 더 위대한 자연의 질서, 자연의 지혜, 우주의 섭리에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0.2mm도 안 되는 인간의 DNA에 600쪽 분량의 책 100권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 자연의 순환, 수만 년이 가도 절대 헝클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이 자연의 흐름은 얼마나 완벽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지식과 지혜보다 사실 더 큰, 더 위대한 차원의 지혜와 사랑이 이 전 우주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분리된 객체라는 것을 놓았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더 위대한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읽은 거는 아마 이게 한 2%, 3%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분량으로 따지면은. 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좋으시면은 또 더 듣고 싶다는 말씀 해주시면, 또 아니면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생길 때마다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일상생활 속에서 소모되는 부질없는 에너지가 좀 더 온전한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 자신을 찾는 일에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